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합격생 재현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제 수시가 거의 끝나가죠.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 글로컬 캠퍼스만 끝나고 나면은 수시는 마감이 됩니다. 수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학교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컨텐츠와 함께 가군부터 나군, 다군까지 그때는 시간이 짧아서 순차적으로 가기가 좀 벅차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대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가 미대에서 그렇게 탑 클래스냐. 사실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이른바 나라에서 2000년도로 접어들면서 BK21이라고 하는 요런 그 단과대학 육성 정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국민대학교가 선택이 되면서 꽤 막대한 그런 지원금들을 많이 받아갔죠.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BK21 플러스가 또 선정됐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인재 양성형 3개 팀 해서 60억 원, 120억 원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대학교가 그 이후로 굉장히 급부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공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조영대학교, 여기는 이제 조영대학교와 예술대학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예술대학교는 순수 계열이고 조영대학교는 디자인 계열입니다. 디자인 계열에서 보면은 총 9개 전공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전공이죠. 학교마다 전공이 많게는 3, 4개, 4, 5개 이런 학교들, 적게는 한두 개, 두세 개 이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총 전공이 9개나 있어요. 특히 AI 디자인 이거 작년에 개설됐죠.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 계열로 해서 쫙 공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하고 영상 디자인 분리되어 있고 공간 디자인, 그리고 공업 디자인하고 여기는 특히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이렇게 전공도 또 여기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공예 계열로 금속공예, 도자공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공예 계열부터 시작해서 쭉 전체 전공까지 가고 작년에 이제 신설된 AI 디자인까지 이렇게 다양한 전공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이드에서도 보시면은 대학원의 디자인 대학원의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이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이 그 2000년대 BK21 지원 받으면서 새로 신설된 그런 대학이었고요. 대학원이고요. 디자인 연구소 어마어마하게 디자인 쪽으로 명실상부 모든 교육 시스템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이나 시스템 무척 좋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에서 미술대학으로 봤을 때, 디자인 대학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 대학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우리 가봐야죠. 가보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2023학년도 정시 요강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조영대학 실기전형, 여기 밑에 비실기 전형도 있죠. 비실기 전형에서는 공간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이 두 개 전공이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공 일부 인원이에요. 일부 인원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전공은 다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이거 1단계에서 300%, 3배수, 5배수, 3배수, 5배수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일단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단계에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 얘가 있는데 1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학생부로 30%, 수능 70%로 해서 1단계 자른다. 어떻게? 3배수로. CD, 공디, 공간 디자인, 영상 디자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 여기는 3배수, 금속공예, 도자공예, 그리고 AI 디자인 5배수, 공간 디자인, 의상 디자인 3배수. 여기 공업 디자인하고 의상 디자인을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한 칸이 좀 없죠. 사고력 평가 2단계에 있는 사고력 평가라고 하는 이 면접 전형이 이 두 개 전형은 없어요. 면접이 없고 나머지는 다 사고력 평가라고 해서 2단계에 면접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배수, 5배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유심히 보셔야겠죠. 여기 비실기 전형은 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수능 100 그냥 내신 없습니다. 면접도 없고요. 그냥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반영 과목과 반영 점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체능계 보시면은 조영대학 실기전형은 국어 20, 영어 20 해서 여기선 수학하고 탐구를 교차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합계가 600 이렇게 해서 200 해서 600점 만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비실기 전형은 뭐냐? 비실기 전형은 수학이 필수예요. 수학이 필수. 거기다가 25% 해서 다 똑같이 25%씩 해서 1000점 만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국민대의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영 점수는 표준 점수로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두 과목 점수 합을 반영한다. 표준 점수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작년까지는 국민대가 100분위 점수를 반영을 했어요.
100분위 점수를 반영을 했는데 100분위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3등급 권역 77%에서부터 88%까지 요 3등급 권역 같은 경우는 100분위 퍼센트가 수능 원점수 1점당 1.6%씩 움직입니다. 1점 올라갈 때마다 1.6%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1.6%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 틀린다면은 4.8% 대략 5% 정도 문제 하나 딱 틀렸을 때 5%가 떨어져요. 꽤 큰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분위 퍼센트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표준 점수는 3등급 권역은 문제 1점당 1점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3점 떨어졌을 때 문제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렸을 때 표준 점수는 3점 떨어진다는 거. 그만큼 5% 떨어질 것이냐 3점 떨어질 것이냐 보였을 때 100분위 점수를 반영했을 때는 점수의 편차가 점점 커진다. 표준 점수를 반영을 했을 때는 점수 편차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분위 점수를 반영했을 땐 실기 가중치보다 성적의 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성적 가중치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부터 표준 점수로 세팅을 바꿨죠. 표준 점수로 세팅을 바꾸면서 실기 가중치가 분명히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요게 중요한 올해 변동 포인트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영어 반영 배점에서 영어 반영은 1등급 200, 196, 190, 180 이렇게 되는데 보통 국민대 씁니다. 그러면 한 2등급까지는 커버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4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쪽으로 가면서는 다시 1등급에서 10점 차이 나고 20점 차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국민대 같은 경우는 영어 배점이 조금 데미지가 있죠. 그 다음 보시면은 학생부가 아까 1단계에서 학생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등급별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어디 5등급까지 100점에서 0.25점 차이 난다. 저 또한 지도를 하면서 선생님 저는 내신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도 5등급까지는 케어를 하자. 우리가 수능을 만들더라도 5등급까지 케어가 됐을 때 정시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 국민대학교. 근데 국민대학교는 5등급까지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 여기 보시면은 6등급으로 떨어지면서 5점 떨어져요. 여기는 0.25점 차이였는데 5점 떨어지고 여기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등급까지는 마크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까지는 받았을 때는 큰 편차가 없다. 내신 성적은 그렇다는 거. 여기 보시면 비실기 현황이 있고요. 비실기는 점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넣는 거죠. 9대1 가장 높은 경쟁률이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얘네가 몇 배 수였겠구나 이런 게 보이죠. 어쨌든 이게 1차에 잘리면 안 되니까 특히 정시 수시야 6개지만 하나 잘리면 그래 5개가 있어. 근데 정시는 3개 쓰는데 거기서 하나 잘려 성적으로 그럼 2개밖에 안 남아. 이게 33%가 날아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데미지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뭐 3.59대1, 3.16대1, 5.52대1, 5.52대1 금속공예 도자공예 여기가 5배수, 나머지는 3배수. 다시 여기 봤을 때 얘는 비실기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 6대1 나왔네. 얘도 마찬가지로 5배수. 이런 학교들이 이런 전공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요. 아이들 지원할 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률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계속 확인을 하고 안정권이 아닌 이상 확인해서 지원을 하도록. 잘리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쵸? 그것도 국민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적이 상위권일 텐데 성적 한번 확인해보죠. 네. 이것은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국민대학교 홈페이지는 그 전년도 성적 추이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성적 추이까지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 점수를 입력하면은 분석이 다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대 이 까만 게 제 점수가 임의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국민대식 영어 아까 가산점까지 해서 국민대식으로 92점을 제가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더니 92점 선상이 작년 점수하고 쫙 이렇게 봤을 때 AI 디자인과에서는 중간, 나머지 이런 데에서는 공간 디자인과에서는 하위, 중간 이런 것들이 쫙 뜹니다. 국민대학교 칭찬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작년 평균 100분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봤을 때 전공별로 색깔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70% 컷, 뭐 얘기했다시피 10명 중에 7등 성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평균과 이 70% 컷이 편차가 거의 없죠. 여기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편차가 좀 크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합격생들 점수의 스펙트럼이 좀 더 넓은 전공들, 이런 거. 얘네는 어차피 지금, 실기 가중치가 조금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5배수로 뽑기 때문에, 거기서 실기에서 5배수에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점수의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은, 그렇다는 거는 실기로 엎을 수 있다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 가셨을 때 국민대 홈페이지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자기 성적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시면은 꽤 괜찮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돋보기가 있네? 돋보기 한번 눌러봤어요. 시각 디자인과 한번 눌러봤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보면은 이제 그 2020년에서부터 22년까지 3개년으로 제 성적에, 제가 임의로 입력해 놓은 성적에 내 위치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2점 입력을 했더니 작년 도수는 택도 없네. 잘렸겠죠? 네. 그 전전년도를 봤을 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이때는 실기 가중치로 막 아이들을 뽑았나 봐. 어쨌든 여기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서는 잘렸을 거예요. 작년 금속공예과 이렇게 보니까 여기 평균치였고 재작년에는 조금이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들을 보면은 점점 성적들이 향상되고 있다는 게 좀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금속공예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였는데 작년에는 평균이네. 재작년 2020학년도에는 제가 최상위 점수 92점이 그런 거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이었는데 평균 약간 이하로 가다가 이미 이제 광탈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차츰차츰 성적대가 계속 올라가죠. 이 이유는 뭐 지난번에 숙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년도 데이터로 쓰거든요. 또 전년도 데이터로 쓰고,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로 올해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성적대가 또 조금 더 올라가겠죠. 전년도 평균치보다는 살짝 올려서 쓴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성적의 그런 편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평균 100분이 93% 2등급이죠. 시각 디자인 95% 2등급에서 상위예요. 97에서부터 88까지가 89까지가 2등급이니까 상위권입니다. 그러고 나서 89, 88, 97, 92, 93 어쨌든 2등급이라는 거. 공예 계열로 넘어갔을 때 70% 컷에 갔을 때 87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3등급 커트라인이죠. 2등급에서 3등급 그 선상에 서 있다는 거. 굉장히 국민대가 이제 점수대가 높은 이제 2등급 선상까지 올라가 와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영어 가산점까지 포함된 그런 점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점수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보도록 하죠. 실기 3절 5시간. 뭐 이건 전통적으로 계속 발상과 표현 시절부터 이렇게 오고 있죠. 여기는 기초조형평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관찰하고 그리기예요. 관찰하고 그리기. 그래서 대상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재료, 연필, 색연필, 볼펜, 플러스펜, 기타, 기초조형 재료 중 선택 제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처음 물어봤어요. 한번 국민대 교수님을 만나 뵀거든요. 국민대 교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아니 재료를 왜 학교에서 주느냐 그랬더니 국민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입학처에 계신 분이거든요. 재료의 사용, 그 재료의 퀄리티에 따라서 학생들 그림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느꼈다. 그래서 이른바 빈부의 차이가 그림 입시에도 영향을 끼친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누군가는 굉장히 스페셜한 재료를 쓰고 막 이것저것 써보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쏟아 부어서 거기서 최적화된 재료를 뽑아내서 막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냥 있는 재료 내에서 이렇게,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근데 취지는 좋은데 조금 주는 재료들이 막 형광펜 써보셨죠? 형광펜 명도 조절 그라데이션 잘 안 되죠. 뭐 연필 많이 써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신기한 재료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교수님, 재료 과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주시나요? 첫 번째 말이 테스트는 해보는데 좀 싼 재료, 학교에 돈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래도 표현을 할 때 좀 더 이런 드로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일반적인 재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재료 이것저것 쓰는데 경제적인 사정 얘기했는데 국민대 거 준비하려면은 색연필, 크레용, 뭐 사인펜, 뭐야 다 준비해야 돼. 근데 국민대만 볼 거야? 아니거든. 물감이랑 다 쓸 거거든. 그러면 국민대 재료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그 기초조형반 아이들은 막 사인펜 몇 세트씩 갖고 있어요. 막 사인펜만 갖고 있나? 크레올라 세트도 갖고 있지. 형광펜 세트도. 착착합시다. 편하게. 네. 요렇게 뭐 실기는 진행이 된다는 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사고력 평가 면접이죠. 면접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초조형 실기 작품을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 여기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학교 이런 거 공개 안 되고요. 생기부 공개가 안 돼요. 그냥 현장에 와서 얘가 어떤 얘기 하는지, 지원 동기가 뭔지, 그리고 실기 작품에 대한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보고 나서 바로 면접 준비를 할 때 자기 그림, 제연작 만들어 놓고 그림 토대로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공업 디자인, 의상 디자인은 면접이 없다는 거. 네, 이렇게 실기고사입니다. 주제를 보도록 하죠. 작년 주제입니다. 국민대. 이제 뭐 이거는 요일별로 좀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각, 의상, AI, 영상, 자동차, 운송은 이렇게 나왔어요. 재료는 크레올라, 색연필 12세, 플러스펜 3종, 모나미 볼펜 이렇게 주죠. 사비, 연필, 지우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료를 참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제시물이 크레올라 이렇게 재료 준 거를 많이 쓰게 하죠. 크레올라, 연필깎이, 랩, 더블클립, 물병, 바닥이 있는 건물 사진. 국민대는 이 조건 철저하게 읽어야 돼요. 원형은 유지하나 크기 색 변화는 없다. 5개 이내로 제한한다. 물통 크기와 원형을 유지한다. 1개로 제한한다. 랩 길이는 자유고 랩 안에 이런 거 중요해요. 2종류 소재를 넣고 나머지는 한 종류는 바깥에 놓는다. 바닥 배경. 이건 조금 함정이라고 보여줘요.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막 이런 혼란을 좀 가졌을 거예요. 근데 띄어쓰기로 바닥 배경은 건물 사진의 전체 혹은 일부. 그러니까 그림의 바닥 배경으로 이 건물의 일부나 전체를 써라. 뭐 그런 내용이죠. 랩과 크레올라 박스는 그리지 않는다. 랩 이 심지 얘기죠. 그리고 연필깎이 안에 연필 부스러기 그리지 말고 생수병 물은 생수병 밖에 그리지 말라. 이런 거. 물 가지고 막 액션 넣을까봐 그렇죠. 조건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얘네들 가지고 긴장감 표현하래요. 뭐 제시물이 다시 뽁뽁이, 집게, 모나미, 삼색 볼펜. 여기에서 모나미 볼펜 이렇게 있었고 이 모나미 볼펜으로 채색하는 거. 그리고 재료는 크레올라에서 다 줬죠. 그쵸? 형광펜은 안 주고 사인펜 안 주고 이렇게 줬어요. 이런 식입니다. 아까 관찰하여 표현하기라는 타이틀이죠. 그래서 물체에 조금 막 과격한 투시나 그런 것보다 좀 더 사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표현, 사실적인 비례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표현력, 드로잉 그런 소묘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교죠. 네, 오늘은 국민대학교 요 전공에서 요 5개 전공에서 시행을 하였었던 요 재연작을 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번 합격생 재연작은 아트포엠 미술학원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아트포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강남 본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대구 아트포엠 미술학원입니다. 굉장히 뭐 대구에서도 메인이죠. 네, 저도 뭐 잘 알고 있는 학원이고 이 학원들 이 아트포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이 지도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뭐 지방권에 있는 학원들 이렇게 보면 아직도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이런 시스템에 좀 묶여 있는 학원들도 많고 그런데 이 아트포엠 같은 경우에는 대구 아트포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아가는 그 변화되고 있는 기초 소양, 기초 조형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로 이렇게 학원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대구 아트포엠을 알게 된 계기는 같이 연합시험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봤는데 우와 이건 뭐지? 이 그림 괜찮네? 하고 이렇게 보면 아트포엠이에요. 와 정말 잘하는 학원입니다. 뭐 이 그림 저희도 같이 시험 봤었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트포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에 게시 그림들인데 보시면은 기초 조형, 뭐 기초 소양, 고려대, 뭐 이거 서울 과기대 것까지 해서 합격생들도 다양한 최상위권 학교를 이렇게 합격생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림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앞으로 변해가고 있는 입시에서도 조금 선두를 가지고 있는 학원입니다. 아트포엠 어딨죠? 네, 여기에 있어요. 어디? 수성구, 범어역, 대구 수성구청역 바로 여기 1번 출구로 나오면 입시반, 2번 출구로 나오면 예비반 이렇게 있습니다.
수성 구청역 바로 1번 출구, 2번 출구에 그렇게 있고요. 여기에 있네요. 네. 수성구청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입시간 예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트포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구 아트포엠 네. 대구 대장이죠. 네.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원들 관계자분들 그림 지원 많이 해주시면 학원 소개 이렇게 깨알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렇게 우수한 그림을 뽑아내는 학원인데 합격생작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짜란! 네, 이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냥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백과 이 실루엣이 굉장합니다. 역시 딱 아트포엠에서 제가 봐왔던 그림이에요. 딱 정확하게 자기가 보여줄 거 딱 보여주고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고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까 크레올라와 색연필 이런 묘사가 아주 기획적이죠. 굉장합니다. 묘사를 보시면은 이 화이트 광택 이런 거 사실 크레올라 색연필 이런 거 안 지워지죠. 그래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해놓고 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묘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묘사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재료나 표현에 아주 숙달되어 있는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그림이 과장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잘하는 아트포엠입니다. 네, 그림 분석 들어가죠. 어쨌든 관찰하여 표현하기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객관적인 물체 어디 여기에다 빵! 자, 이렇게 봤을 때 대략 화면에서 보통 이렇게 3분할을 해서 봐서 이렇게 해서 교차점 띵 만든 여기가 황금분할의 비죠. 황금분할에 비해 딱 내가 보라고자 하는 주제 물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어디 대각선 여기까지 딱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있어요. 아주 조형적이죠. 여기에서 시선을 어떻게 끌고 간다?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왼쪽 위에 부분 황금분할 포인트에다가 메인 주제 포인트를 딱 놓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묘사 거기다 빵 때리면서 시선 쭉 끌고 가서 서브 포인트로 하면서 공간을 쫙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 조금 함정 같은 이런 아이들 백그라운드에다 가볍게 깔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서브 물체 어디 여기에 뿅 들어가면서 시선 집중해주고 서브 물체 땅땅 치면서 옵션들 들어가고 얘네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을 쳐가면서 시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기초 디자인과는 구조가 조금 더 심플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문제 해석과 표현 그리고 설명 이런 조건 그리고 재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하게 공간을 끌고 나가면서 자기가 보여줄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국민대학교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와, 이게 대단해요. 이쪽 딱 자르면 주제 포인트 하나 딱 있어.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쭉 끌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서브 포인트 들어가면서 옵션들 쫓아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확실히 구조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보이죠?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포커스 정확하게 딱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역시 잘하는 학원에서 잘하는 학생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친구 작년 점수가 88에서 87% 이 정도로 합격을 했다고 해요. 이른바 실기빨. 네, 좋습니다. 네, 다시 국민대학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표준 점수 반영이다. 그 전년도까지는 100분위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성적으로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됐는데 올해는 반드시 실기가 좌우할 것이다. 이런 거 실기 가중치 향상 요거에 딱 포커스를 좀 더 가지시고 실기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전공별로 3에서 5배수 1차 선발한다는 거. 성적 커트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시스템 잘 활용해서 자신의 성적이 충분히 가능한지 꼭 잘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서 주제 유형 분석. 국민대는 몇 개의 주제가 나오는 스팟들이 있어요. 분해 조합, 조금 전처럼 이렇게 정물형, 그리고 구성형, 공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이건 이런 문제구나. 내가 보여줄 거 이거 보여줘야겠다. 난 이런 재료를 잘 쓰니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재료를 주는 만큼 그 재료에 대한 숙련도 필요하겠죠.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국민대학교를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략 수능까지 2주 정도 남았어요. 남은 시간 잘 준비 마무리하셔서 수능 꼭 잘 보시고 정시 모집으로 넘어갔을 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저 또한 정시 모집 가면서 정시 모집 가나다군 순서대로 학교 열심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제가 앞으로 계속 리뷰할 수 있는 커다란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그림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국민대학교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